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6월 18일자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엔터 섹터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00원, 5,000원, 여기서 과연 7,000원, 8,000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행복한 고민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7,0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24년도는 글로벌 넘사벽 남녀 그룹을 대표하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 이런 부분의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미리 사전에 주가에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핑크는 2025년도 완전체 복귀와 함께 월드 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 5일날 고양 스타디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신곡 공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소식들이 YG엔터로부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은 이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미니 싱글이 될지 풀 앨범이 될지 한 곡이 될지, 이 부분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YG 플러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블랙핑크의 컴백 때, 신곡 발표 때 주가의 반등 여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YG 플러스 주식을 매수해서 이득이 크신 분들은 마지막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을 들어보고, 노래를 들어보고 매도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YG 플러스 주가가 어려울 때마다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면서 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섰었거든요. 굉장히 기다려지는 일이기도 한데, 물론 전세계 글로벌 블링크들도 블랙핑크의 신곡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애가 많이 타죠. 이런 일들을 이제 YG엔터는 오랜 동안 지속을 해왔습니다. 팬들의 목마름을 극한 데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들을 이제 주로 썼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시간이 18일이라 이제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까지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문제인데, 방탄소년단도 하이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 음원, 음반 발매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죠. 2024년도 음반 판매가 이제 부진하면서 결국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이 사라지고 뉴진스의 어두운 문제가 파생을 하면서 이제 앨범 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될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YG 플러스의 실적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는 엔터 산업 전체의 기운을,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시너지 효과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엔터 섹터 전반에 대한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저는 이제 9월 달에 미니 앨범을 내고 월드 투어를 다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한 멤버들이에요. 일본에서는 또 인기가 대단히 많고, 아시아 쪽도 그렇죠. 북미 쪽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YG엔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룹
보이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괴물신인 베이비몬스터는 데뷔 1년 차인데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아사가 이제 공연 중에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보였고요. 또 치키타 역시 앵콜 무대를 소화하지 못하는 등 멤버들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들에 이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HIV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젊은 층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국 포함해서 이제 이런 곳에는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콘서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부분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은 몸들을 추스리면서 이제 귀국을 할 정도는 됐는데 앞으로 말레이시아가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공연이 남아 있는데 아시아 투어인 경우 그리고 이제 북미로 떠나게 되는데 그동안 7월부터는 이제 앨범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광고 수준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데 멤버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미는 인도네시아 굿데이 커피 브랜드 광고 촬영에 밝은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또 엄마도 이제 SNS 미디어에 괜찮다, 좋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팬들이 라미에 대한 걱정을 이제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고맙다는 메시지도 전달해 주기도 했는데 라미는 기흉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폐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이런 병이라고 하는데 가끔가다 지치고 가슴 통증 이런 걸 느끼는 부분으로 봐서 완치가 되는 질병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치료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아요. 다시 몸이 잘 회복이 돼서 쾌활하게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라미가 있는 공연하고 라미가 빠진 공연하고는 뭔가 허전해요. 제가 여러 공연들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라미가 파워 있게 밀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 고음을 소화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베이비몬스터 멤버들의 고음, 저음 소화 능력, 랩 소화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멤버가 빠져도 나머지 멤버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7명의 무지개 색깔에서 어떤 한 색이 빠져가지고 허전한 무지개를 보는 그런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6월 말일 대만 공연까지는 라미가 공연에 참석을 하질 못해요. 하루빨리 라미가 건강하게 회복이 됐으면 저도 라미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YG의 기대가 되는 넥스 몬스터 찬야의 모습입니다. 이 호평이 대단하죠. 올리비아 로드로그의 더 그런지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잖아요. 저도 찬야가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찬야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벌써 이제 유튜브 조회수는 뭐 수백만 조회수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또 연습생 때 그런 모습하고 이 사진 보면은 굉장히 또 카리스마가 있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긴 생머리로 풀어헤치니까 뭐 키도 크잖아요. 14살이고 앞으로 이제 더 클 텐데 14살짜리가 저렇게 고음과 저음을 넘나들면서 자유스럽게 노래를 소화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첫 번째 멤버로 공개가 된 이벨리도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이제 영어도 자유스럽고 뭐 파워적인 랩을 구사하는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탄생하는 4인조 그룹, 걸그룹이
과연 베이비몬스터를 대체할 정도의 그런 파워풀한 여성 걸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베이비몬스터하고 넥스몬스터, 아직 팀명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두 걸그룹이 이제 강하게 같이 활동을 한다. 예, 대단한 그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대단히 그 강렬한 포지션이다. 앞으로 좀 기대가 돼요. 예, 기대가 됩니다. 뭐 제2의 파리타다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이벨리 역시 화두에 오르고 있고. 예, 그래서 나머지 두 멤버 아무래도 전혀 다 외국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멤버들이 이제 한 2명 정도 포함이 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2명 정도는 이제 영어가 구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또 양희석 총괄 프로듀서께서 나머지 2명의 공개를 올해 연말쯤으로 미뤘습니다. 2명 공개하고 이제 연말쯤으로 미루니까 또 목이 애가 타는 거예요. 블랙핑크 신곡 문제로 애가 타는데 빨리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팬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양윤석 총괄 프로듀서의 전략이 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공개를 할 때는 이렇게 기대치를 충분히 채워주고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팬들의 애를 타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저는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현석 프로듀서의 이 신비주의 전략,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은 잘 통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래 그 토마토에 이제 보통 당도가 한 4브릭스 되잖아요, 일반 토마토는. 그래서 토마토의 당도를 이제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만큼 이제 당도가 약해지니까, 저희가 이 마틸다라는 그 특화된 이 토마토를 이제 재배를 할 때 물을 가급적이면 이제 끝까지 주질 않아서 브릭스를 이제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뭐 7브릭스, 8브릭스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병행을 했거든요.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애를 타게 하면 무엇인가 끝에는 폭발해요. 이 에너지가 잔잔하게 일어나는 에너지보다는 한번 폭발시키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현석 총괄이 이 신비주의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두 멤버는 공개가 됐고, 일단 이벨리와 차냐, 특히 차냐의 고음과 저음을 소화하는 이 보컬 능력은 대단히 탁월하다.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 이제 14세 아니겠어요? 베이비몬스터도 낭낭 18세인데 앞으로 1년 뒤면 이제 데뷔가 가능할 것으로, 그때까지 또 많은 실력들이 이렇게 커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가 정말 되는 그런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YG 플러스 주가는 이제 6,400원대에서 오늘 아침에 거의 뭐 7,500원까지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많은 물량이 쏟아졌죠. 7,500원 정도면 물려있는 물량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익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물량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7,000원까지 내려왔다가 7,150원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다시 7,000원대에서 횡보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전에 보면 이제 5,000원대에서 횡보 흐름이 생기다가 다시 7,000원 부근에서 수급 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7,000원대는 가장 트레이딩이 어려운 구간입니다. YG 플러스에서 제가 지난 시절 한 8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주가 흐름을 지켜보면 7,000원 이상에서는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5,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하루에 플러스 5%, 마이너스 5% 단타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단타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손실이 극복될 수 있다. 다만 5,500원 이상은 언제든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5,500원 이하에서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오늘 주가가 7,480원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그런데 7,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정말 타점이 높습니다. 낮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세력이 개입하면 플러스 5%로 갈 수 있고요. 세력이 이탈하면 마이너스 5%도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중을 크게 실어서 YG 플러스에 지금 투자를 한다. 7,000원에 투자를 한다. 만약에 6,500원을 꺾이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거의 마이너스 10%가 바로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단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신규 투자에 좀 유의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투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쌀 때는 안 사죠. 비싸지면 꼭 사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YG 플러스 일봉으로 볼게요. 이 녹색선, 이 부분은 60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5,681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 주식을 매수했던 세력이든 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든 평균 단가가 5,681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62평과 이격이 20.54%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집에서 멀리 갔죠. 자, 여행을 떠났어요. 내가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은 해질녘에 바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먼 곳으로 비행기 타고 먼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은 향수가 생긴 거예요. 아, 나 집에 좀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62평에 대한 회귀 본능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는 항시 이와 같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에너지들이 생겨버려요. 어떤 기대감의 주가가 미리 크게 올랐다가 세력들이 이 부분을 놓기 시작하면 급격히 주가가 무너지는 YG 플러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과연 이런 모습이 나올까?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2022년도에 이런 동일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거의 주가 흐름이 유사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후에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7,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62평을 이탈하고 모든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블랙핑크의 공백과 방탄소년단 공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이 정도의 급락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른데 단지 상승하는 추세는 굉장히 유사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항시 회귀를 할 가능성 이 부분을 열어둬야 되고요. 제가 공매도는 하기가 좀 어렵다. 엔터섹터의 지금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블랙핑크의 신곡 공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매도 이런 부분을 했다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숏 커버링을 단행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로 주가를 누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현재 이평선이 굉장히 6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7,150원에 있으니까 만에 하나 좀 주가가 가파르게 내린다. 그러면 6,250원대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6,500원대도 열어놔야 되고요. 6,750원도 열어놔야 됩니다.
물론 6,000원대 주가가 횡보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존재할 수가 있죠. 지금부터는 7,000원부터 만원 사이에 이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올해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있어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내년 1월달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점, 여기에 트레저의 월드 투어가 동시에 이어지는 점, 블랙핑크의 북미 투어 포함해서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남녀 아이돌 그룹 2팀씩 4팀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신규 론칭이 굉장히 많아지죠. YG엔터만 따지는 거예요. 하이브 쪽은 안 따져도.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YG엔터가 음악산업에 올인을 하고 이 부분을 굉장히 프로듀싱으로 강력하게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려고 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약해지기가 어렵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다. 이 부분을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무너지기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적이에요. 1분기에 87억. 앞으로 계속해서 콘서트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여기서 굿즈 매출이 대단히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를 한다면 실적적으로 그렇게 YG 플러스의 2025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역대 최대치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주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원까지 진군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잘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7,000원 이상에서는 대단히 투자를 조심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여기에는 신규 진입을 하는 비법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전에 7,000원부터 만원까지 6,000원부터 이렇게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구간에 투자를 해본 방식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에는 님들에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도 방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한 종목을 투자해서 우리가 손실 없이 높은 이익으로 마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어쨌든 축하들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